하고요. 그리고 더 끝나고 가겠습니다. 7시에 온다고 했는데 끝나고 이제 표까지 보낼 시간 생각하면 해서 한 15분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겠습니다. 너무 축구 올킬 기분 좋고 주말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그거 부주력 던진 것만 아니면 주력을 갈 걸 그냥 느바를 갖다가 뭔가 그게 좀 아쉽다. 그게 2% 아쉽다. 리켓을 타일러 아담스 쿠퍼 가시죠. 롱스태프. 자 일단은 뭐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리즈랑 이제 또 챔피언스리그 자리를 뉴캐슬이 만났는데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솔직히 이 경기를 뭐 승패로서의 접근이나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볼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뉴캐슬 뭐 워낙 지금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아스날전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좀 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결정력이 부족했다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리즈 같은 경우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어쨌든 지금 선임이 돼 있잖아요. 사실 올 때부터 저는 조금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알라다이스 감독이 리즈에서 본인의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데 알라다이스는 좀 더 투박한 그런 축구를 펼치는 팀이잖아요. 알라다이스 옛날에 뉴캐슬에 있었었나? 뉴캐슬에도 있었었고 뭐 여기저기 다 있었긴 했는데 뉴캐슬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실 직전 경기 리즈가 맨시티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맨시티전은 그냥 뭐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뭐 마인 부러뜨리고 끝났었던 뭐 그런 사이즈였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색깔 자체도 알라다이스가 리즈랑 잘 궁합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반등을 리즈가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감독 교체에 대한 그게 있었으니까.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베팅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리즈가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본 게 없어요. 직전 경기 맨시티전이었기 때문에. 뉴캐슬 승 다득점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어쨌든 롱스태프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운 결장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 시니스테라 전방 쪽에 빠져있는 부분들 뭐 둘 다 이제 얘는 뭐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도 하고 롱스태프는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상당히 좋게 가져가는데 빠져있는 부분은 분명 아쉽기는 해요. 양팀의 공백 요정도 느낌에서 승호가 보고요. 두 번째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브라이스 멘데스 앙헬 에레라 보르아 가르시아 알렉시스 가르시아 카스테야노스 토니비아 소시에다드는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셀타비고 에이스를 데려왔죠. 브라이스 멘데스가 오늘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부상 출전 정지였나? 부상으로 빠져 있고 나머지는 일단 풀입니다. 다만 브라이스 멘데스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좋은 활약이에요. 지난 시즌 셀타비고에서도 뭐 워낙 잘했었고 이번 시즌도 뭐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공격 포인트가 두 자릿수입니다. 공격 골 어시스트 합쳐서 10개예요. 그만큼 이제 팀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어쨌든 2선 쪽이나 뭐 사이드 중앙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중요한 자원인데 빠져있는 부분 지금 상당히 아쉽고 지로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상자들 여기까지 하고 이걸 뒤로 뺄까요? 여기까지는 원래 부상자였어요.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뭐 2선 쪽에서의 핵심인 알렉스 가르시아 기존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백업인 보로 가르시아 빠져있고 여기에 뭐 또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앙헬 에레라까지 좀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얘들이 빠졌을 때 한 3경기 전인가 4경기 전에 빠졌었는데 레알전인가? 헷갈리네. 레알전에 처음 빠졌었던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까 봤는데 생각 외로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아요. 남은 자원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속도적인 측면이 있는 양쿠토 같은 애들 좀 더 살려주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심한 결장자들이 있음에도 좀 심각한 결장인 것처럼 보임에도
경기력적으로는 특히 홈에서만큼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러면서 지금 3연승을 일단은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카스테야노스도 빠졌어요. 카스테야노스는 이번 시즌 제가 지로나 뭐 라리가 프리뷰도 찍었잖아요. 뉴욕시티에서 임대였나요? 임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헷갈리네. 임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뉴욕시티 에이스예요. MLS 미국 축구 와가지고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고 뭐 엄청난 활약을 최근에 특히나 더 보여주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뭐 대단했었고 또 오늘 빠져있다라는 부분들 지로나 그리고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순위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인정할 만한 지금 3연승이긴 합니다만 카스테야노스까지 빠졌다면 결국 전방에 방점을 찍어줄 자원이 한 명 빠진 부분이에요. 주전 공격수가 빠진 거야.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공격수죠. 골도 잘 넣고 하니까. 브라이스 멘데스가 소시에다드가 빠지긴 했어도 지로나가 사실 최근에 결과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홈에서는 솔직히 잘했어요. 레알 잡는 거 이건 솔직히 저는 근데 레알이 무너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요르카 저는 마요르카가 잘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로나가 조금 더 골 결정력에 있어서 우위가 있었던 경기고 세비야 원정? 세비야가 골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지로나가 때리면 들어갔어요 골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결장자들 가진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한 것도 뭐 정말 잘한 거지만 그 이전에 3연승 기간이 있어서 지로나는 솔직히 운이 좀 좋았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내용적으로도 봤고 3경기 다 봤거든요. 제가 운이 좀 좋았어요.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 원정이야. 그리고 그 다다음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이요. 그 마지막 경기 세비야랑 붙어요. 이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소시승 보겠습니다. 낮에 후원하셨으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신 거면 오늘 건 다 이거 다 나가요. 오늘 하셨으면. 제가 아까 분석할 때는 요거 빼놓고 했는데 깜빡하고 요거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오후 축구 하셨는데 축구를 안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어쨌든 땡초님 많이 하셨잖아. 어쨌든 이렇게 보고 몇 번째야? 세 번째인가요? 에스턴 빌라 대 토트넘. 풀라이너 보고 벤탄쿠르 출전 정지, 세세뇽, 요리스, 랑글레, 불투명. 아유 뭐 올킬인데요. 뭐 포항 오바가 아니라 올킬인데 뭐 일단은 유럽 대항전 지금 경쟁 사이즈 사실상 토트넘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나가리가 됐고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 덜 치른 게 아니에요. 토트넘이 뭐 뉴캐슬이나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더 했는데도 승점 차가 6점 차, 8점 차예요. 남은 경기 3경기. 사실상 끝났고 이제 유로파 지키기예요. 지금 뭐 리버풀은 이미 치고 올라가 있고 57점 토트넘이 딱 유로파 딱 걸친 순위. 밑에 2점 차로 바짝 뒤를 쫓고 있는 브라이튼. 브라이튼은 참고로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습니다. 근데 2점 차밖에 안 나요. 산수적 브라이튼이 자력으로 토트넘을 제낄 수 있는 지금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에스턴 빌라랑 같은 경기 수를 치렀고 승점 3점 차의 경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토트넘이 역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전 경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본인들의 좀 문제였던 이른 시간에 실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포메이션의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에릭 다이어를 안 썼어요. 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의 다득점의 흐름이나 어쨌든 수비적의 실점은 다이어의 지분이 뭐 5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전 경기에 어쨌든 포메이션 4백으로 변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이어를 안 썼어요. 이런 부분이 이 경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글쎄요. 역배 로서의 메리트는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챔스를 못 갈 거라고는 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는 유로파는 간다고 보거든요. 에스턴 벨라가 어쨌든 최근에 맨유전을 기점으로 조금 페이스가 분명히 처졌고 울버햄튼전에도 패배를 당했던 만큼 오늘 경기도 쉽게 갈 만한 경기 사이즈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에스턴 벨라가 이기면은 토트넘 상대로 수입이거든요.
물론 두 팀의 역사가 워낙 깊기 때문에 빌라가 토트넘 상대로 수입을 몇 번 하긴 했어요. 정말 옛날에. 몇십 년 전이야 이거? 30년 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수입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6, 95, 95, 96, 94, 95 이때 말고는 한 번도 수입이 없어. 한 번도. 그 3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 팀이 이기면은 에스턴 빌라가 한 번 이기면은 그 다음은 토트넘이 안 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안 때렸을 때 개인적으로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토트넘이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본인들의 약점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부분으로 갔을 때 이게 좀 뭐 한 골 싸움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땐 결국 손흥민 케인이 있거든요. 물론 빌라도 그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스날 팬이 이 새끼. 와킨스나 이런 선수들의 페이스가 상당합니다만 와킨스가 어쨌든 맨유전을 기점으로 페이스가 꺾였어요. 그 전까지 계속 골 넣다가 맨유전, 울버햄튼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무득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양 팀이 어쨌든 굳이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빌라는 약간은 좀 꺾인 느낌이고 토트넘은 근데 조금 반등의 느낌이 좀 보인다. 토트넘 프렌 언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요. 1번 경기 리즈 뉴캐슬이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스페치아 대 AC 밀란. 홀름, 아구델로, 말디니, 바스토니, 티아우 출전 정지, 베나제르, 크로니치, 레앙, 메시아스. 일단 AC 밀란이 뭐 인터 밀란한테 시작하자마자 그냥 개쳐 맞았고 그러면서 베나제르라는 추가적인 부상자까지 지금 발생하게 됐어요. 스페치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원 쪽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바스토니가 빠져 있고 양 팀 다 중원에서의 문제, 특히 밀란 같은 공격 자원들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드필더진의 뎁스. 근데 4강 2차전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한 골 싸움이라고 봅니다. 언더. 뭐 스페치아가 그리고 생각보다는 주도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도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AC 밀란이 조금 힘을 빼거나 물론 이게 힘을 뺄 수 없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해야 되고 뭐 애초에 지금 유력한 것도 아니잖아. 유로파 순위에 위치해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아야 되는 측면은 분명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AC 밀란이 더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수비를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경기인 인터 밀란전은 어쨌든 무실점을 해야지 AC 밀란이 뭐 2대 0으로 연장을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치아가 무득점 아니면 한 골, AC 밀란에 대한 골 기대치도 진짜 많이 넣어야 제가 볼 땐 2골이지 않을까? 아니면 무득점 아니면 한 골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배당이 괜찮긴 하다. 다섯 번째 비아레알 대 빌바오. 알비올, 페메니아, 코클랭, 호세 모랄레스, 비비안, 이니고 마르티네즈. 양팀 다 수비 쪽이 어쨌든 제일 뭐 알비올 물론 늙긴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워낙 베테랑이잖아요. 핵심 자원 빠졌고 사이드에 뭐 페메니아, 여기 중원에 코클렌과 전방에 이제 늙은 메시죠. 호세 모랄레스가 빠져 있고 빌바오 같은 경우 좀 중앙 수비 쪽에 뭐 핵심인 이니고 마르티네즈 필두로 뭐 주전 로테이션급의 비비안까지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강대 강매치잖아요. 빌바오도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고 비아레알의 최근 공격력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뭐 전방 쪽에서 양질의 찬스들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빡세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제 비아레알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제라드 모레노가 부상자가 없으면 제가 비아레알을 믿을 수 있는 팀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번 시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일단 모레노가 부상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모레노가 없어도 요즘 잭슨의 컨디션이 미쳤어요. 사실 잭슨이 원래 모레노 부상이고 할 때 비아레알에서 많이 썼던 공격수거든요. 초반에 여러분 생각해봐. 이번 시즌 초반 비아레알 존나 못했어요. 세티엔테도 엄청 못했잖아. 계속 초반에 초중반 때 비아레알 계속 못 이겼거든요.
에메리 시절에도 조금 고전했었던 것 같고 감독 교체 세티엔 감독 교체 이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잭슨이 병신이어서 그랬어요. 잭슨이 병신같이 못해가지고. 근데 잭슨이 갑자기 이 축구에 눈을 떴어. 요즘 엄청 잘해. 그 소시에다드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좀 단순히 골을 넣는 걸 떠나서 경기력이 좀 괜찮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비아레의 공격적인 부분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막말로 빌바오 전혀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뭐 니코 윌리엄스, 이나키 윌리엄스 이러면 다 아실 거고 지금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최근에 산세트라든가 뭐 무니아인 뭐 이런 이선 자원들이 막 출전 정지 부상 뭐 이러면서 조금씩 나가리가 됐던 부분인데 전부 다 복귀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 전방 자원들은 풀 라인업에다가 대신 이제 중앙 수비 쪽에 지금 누수가 있는 타이밍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배당이 괜찮아요.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원래 라리가 다득점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배당 괜찮고 사이즈 자체가 찔러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레미니 깝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맨앤글라드바흐. 매니에랑 바이노 기븐스 그리고 글라드바흐는 전방에 플레 뭐 오물린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코네나 전방에 튀랑 볼트명. 도르트문트 승 1만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볼프스가 돌문한테 이제 상대 전적이나 상승상 게임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글라드바흐 마찬가지예요. 상대 전적만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돌문 홈 기준 18승 1무 1패입니다. 18승 1무 1패. 그냥 뭐 20번 중에 18번을 이겼어요. 역대로. 한 30년 23년 정도 되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 뭐 20번부터서 뭐 18번 이겼고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험전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력이 좋아요. 특히 전방 쪽에서 만드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부상자가 없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글라드바흐의 수비진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직전 경기 보험전 무실점, 보험 골대 맞추고 1대1로 치고 개지를 다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도르트문트가 뭐 일반수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 1마인까지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 그리고 언어바를 굳이 찍자면은 3.5바가 1.5배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이 경기하는 거 보면은 찬스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서로가 물론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 5바까지 설명할 게 없다. 7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꾸령님 어서 오세요. 사수올로 슈크리냐르 아니 사수올로래. 다른 걸 보고 있었네. 헤타페 뭐 교류전입니까? 뭐 인터리그야? 카르발 출전 정지. 벤제마, 호드리구, 알라바 불투명. 그리고 여기는 수비 쪽에 수아레즈랑 전방의 핵심 자원이 위날 출전 정지. 이 경기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승에 대한 배당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레알이 지금 AT 꼬마한테 이제 밀렸거든요. 1점 차이로. 3위에 위치해 있긴 한데요. 지금 당장 맨시티전 있어. 여기에 뭐 걸려 있잖아요. 맨시티전 있고 리그 뭐 어차피 우승 끝났는데 쓸까?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애초에 부상이 아니어도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할지 말지 출전할지 말지 모르는 불투명 사이즈에서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헤타페 역시도 지금 핵심 공격수인 위날 빠져 있어요. 가뜩이나 둘이 붙어도 언더가 많이 나오는데 양 팀의 이런 부분들 레알도 당장에 체력을 아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솔직히 승패로 접근하면 조금 빡세긴 한데 저는 배당 메리트 살려서 헤타페 프렘 보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이 정도 언더 배당이면 괜찮다. 1.7배면 메리트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순두형님 어서오세요. 8번째 헤이렌베인 대 엑셀시오르. 노페르트, 오텔레, 밤비크, 바나키. 뭐 수비 쪽 자원도 좀 빠져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아실 건 없고 어쨌든 엑셀시오르가 강등권 경쟁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뭐 헤이렌베인도 수비 쪽에 뭐 로테이션 자원이나 주전 로테이션급 몇 명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헤이렌벤이 어제 그 트벤트 경기 분석하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 경쟁팀이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
5위부터 8위 싸움에 있어서 8위 자리를 지금 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말베이크, 헤이렌베인, 네이메이온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팀 간의 직접 맞대결에서 헤이렌베인이 원정 경기에 승리를 거뒀고 네이메이온은 그 기세를 이어서 트벤테한테 졌어요. 물론 트벤테 승으로 주력 낭낭하게 먹었고 미러키 마인이랑 결국 이 두 팀 간의 경쟁인데 헤이렌베인 다음 경기 아인토벤 PSV 아인토벤 원정 경기입니다. 엑셀시오로 원정에서 1승 2무 10패예요.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상대가 강등권 경쟁인 엑셀시오이긴 하면 엑셀이 홈에서는 좀 무섭긴 하거든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홈에서는 좀 진짜 무서워요. 웬만한 뭐 중위권 팀이나 뭐 가면은 좀 생각보다 좀 고전하는 경기들도 은근히 많은데 원정 경기에서 그런 위력은 사실 많이 크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헤이렌베인의 최근 초반에 달리다가 중반에 고전하다가 후반기에 다시 조금 괜찮은 사이즈예요. 뭐 좋지는 않고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승 오바. 그리고 여기 있다. 이거 빼먹었네. 그다음에 이걸 빼먹었네. 크펠 대 본머스인데 일단은 뭐 크펠 같은 경우 슐럽 정도 좀 아쉬워요. 미드필더 쪽에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 나머지 애들은 뭐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뭐 톰킨스 안 쓰고요. 밀레베비치 백업 중에 백업 오브 백업이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타버니어가 아쉽죠. 복귀하자마자 또 득점 골 넣더니 바로 또 부상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아마 시즌 아웃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경기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시볼 크펠이 어떻게 1.71배를 받았지? 내 눈이 이상한가? 크펠이 1.7배를 받았는데 뭐 저도 당연히 크펠이 홈이고 유리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승리 확률을 따졌을 때 크펠 쪽이 뭐 아니 크펠 쪽이 뭐 승, 무, 패 개별적인 확률을 따졌을 때는 승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1.7배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후려친 것 같기는 해요. 해배당도 뭐 크필 쪽으로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고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뭐 살짝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경기는 양 팀 다 뭐 애초에 사이즈도 무승부가 보이는 사이즈고 뭐 둘 다 무승부를 거둬서 뭐 손해 볼 것도 없고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원정 본머스 쪽을 지금 타이밍에 손을 들어주기보단 본머스는 그러니까 무만캐도 끝이거든요. 남은 경기가 지금 3경기 남아있는데 지금 9점 차예요. 레스터 시티랑 무만캐면 끝나. 사실상 여기서 다음 경기 어쨌든 맨유랑 만나고 그 다음 경기 에버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머스가 진다? 맨유전 다음 경기 질 수 있겠죠. 마지막 경기 에버턴 원정이야. 3연패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머스는 여기서 목표하는 치가 무조건 무승부다 라고 감안했을 때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크펠도 뭐 어쨌든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무승부에 뭐 찍기 좀 괜찮은 경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통으로 찍는다면 뭐 무를 찍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크펠 쪽에 너무 배당을 좀 낮게 줬다라는 부분과 어쨌든 해배가 조금은 크펠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 그리고 뭐 크펠이 특별한 부상자도 지금 없죠.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한 점차 승리까지는 우리가 뭐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력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엄대 엄 같기는 해요. 엄대 엄이야. 이렇게 낮게 배당을 줄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한 1.9 정도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많이 후려치긴 했다. 여기까지 보고 오늘 분석 끝내겠습니다.